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받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녹화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를 초청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4대 그룹이 44조 원을 지원한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줬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야, 이게 뭐 미국에만 투자를 하고 한국에만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소, 중견 업체들이 그 대기업들과 함께 미국에 진출해서 좋은 사업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대 그룹들이 나가서 투자를 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서플라이 체인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 박지은 기자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애가 아프시다면서요? 아, 애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예.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주시고. 아, 네. 예. 오늘 준비한 얘기는 어떤 거예요? 갑자기 대통령 얘기까지 해가지고 부담스러워졌는데, 그 미국의 우리나라 배터리 셀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하기로 했고, 또 한다는 발표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게 이후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대략적인 정리와 함께, 예.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셀 업체들과 같이 일을 했었던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 뭐 소재 업체들, 뭐 이런 곳들도 이제 좀 같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투자라는 단어 있잖아요. 투자라는 단어. 네. 이게 투자라는 단어를 그 일반적으로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뭐냐면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럼 그 돈을 누가 받아가냐? 네. 라고 얘기하면은 협력업체들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쵸. 공장을 짓게 되면은 여기 시멘트 업체, 그쵸. 뭐 건축 업체, 그리고 장비를 깔게 되면은 장비 그 장비 업체들이 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생산을 하게 되면 소재 업체들이 가져가게 되고. 그렇죠. 들어가는 이제 재료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네네. 44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뭘 봐야 되냐면, 야, 저걸 누가 가져갈까? 그쵸. 그 사람들은 이 투자 딱 계획 나오자마자 내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여기서.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막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애들도 다 먹으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야, 저게 공장을 만들면 일자리가 생기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우리 산업부 기자들이 봤을 때는 44조랜다. 야, 저 돈 누가 받아가는 거냐? 이게 그렇죠. 사실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그리고 문제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아가 되게 좋게 봐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서 팔면 네네. 현대차는 좋은데, 네. 그러면 만들어서 팔 때까지 타임갭이 있잖아요. 그럼 당장 이 공장을 만들 때 누가 보냐 그러면 여기에 엔지니어링을 하는 위아가 볼 것이다 라고 많이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이번에 그 배터리는 네. 또 되게 중요해. 우리나라 정비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그쵸. 갈 거니까 예. 이런 얘기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그 LG랑 SK가 이번에 나와서 배터리 공장을 더 짓겠다. 이제 원래도 짓고 있었고 예. 짓는다고 얘기도 했고 얘네들은 더 짓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미국의 배터리가 정말 그게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그냥. 그냥 배터리가 없다고 보면 돼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가 1년에 48기가와트시라고 합니다. 48기가와트시. 근데 그 생산하는 것 중에 미국 회사가 생산하는 게 1.5%래요. 아, 1.5%? 네, 1.5%. 지난해 기준입니다. 그래서 0.7기가와트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 회사가 만드는 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지금 미국 내에도 다 미국 회사가 안 만들고, 예.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는 파나소닉이 만들고 있죠. 일본 회사. 네, 일본 회사가 만들고 있고요. 뭐 GM에 들어가는 거는 같이 LG가 LG와 하고 LG와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하고 있고, 또 수입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 배터리 셀 수입을 거의 다 중국에서 하고, 중국이 한 41%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 그러면 뭐든지 첨단의 모든 게 다 있을 것 같은 네.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미국의 전기차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고, 그러니까 GM이 있긴 한데 네네네. GM은 LG화학에서 받고, 네. 테슬라는 파나소닉에서 받고,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미국에 진출해 있긴 한데, 그럼 실제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뭐 중국 배터리 좀 네. 있고, 이 정도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추가로 더 만들려고 할 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 글로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잘 돼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못 느끼다가, 이제 그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공급망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우리도 셀을 만들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국 내로 그 공장을 가지고 오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우리 내라는 거를 거죠. 꼭 네.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미국이라는 땅에서 생산하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그 앞단에는 사실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도 별로 없고, 전기차를 만들려면 배터리 회사가 있었는데 배터리 회사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LG나 SK 같이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회사들이 좋잖아요. 예. 그 회사들이 미국에 이렇게 나가게 된 배경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전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만 보면은 한 절반 이상을 중국이 하고 우리나라 점유율이 한 30%, 한 40% 가까이 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배터리하고 한국 배터리 말고는 배터리가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일본 조금 있고. 네네네. 예. 일본이 많이 뺏겼죠, 사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배터리를 자국 내로 땡겨 오려고 할 때 중국에서 땡겨올 게 아니라면 그쵸. 사실 뭐 한국밖에 없는 거지. 한국밖에 없는 거죠. 아, K배터리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사실 한 2023년, 4년 되면은 이제 자동차 배터리가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예. 쇼트가 날 거다라는 이제 그 예상이 되는데, 사실 미국 시장 안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올해부터 더 쇼트가 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예. 미국은 지금 배터리 셀이 엄청 급한 상황이라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뭐 테슬라, 예. GM, 포드, 뭐 그 스텔란티스는 네, 맞죠? 저기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엔 시트로엥이 합병한 회사. 합병한 회사. 예, 예. 올 초에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회사들이 전부 다 뭐 테슬라 같은 걸 말씀드리는데 파나소닉 하고요. GM은 LG랑 하고 포드는 이제 SK랑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수요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 공급을 땡기기 위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을 같이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퍼주기 논란 이런 거 있는데 퍼주기 논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뭐 미국에다 뭘 퍼줬다, 그러니까 조공을 갖다 바쳤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고객사가 거기 미국에서 공장 지어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인데 고객사 옆에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번에 K벨트, K벨트. K 반도체 벨트, 정말 그 비웃음을 많이 샀던 이렇게 그 K자 라인.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네덜란드의 세계 최고의 UV 장비 회사인 ASML. 거기가 2천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엄청 떠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걔네가 무슨 K벨트가 뭐 좋아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삼성이라든지 SK가 있으니까 최대 고객사들인데 뭐.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도 고객들한테 물량을 잘 팔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한 거니까 이거를 뭐 굳이 뭐 퍼주기 논란이나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사실 뭐 유럽밖에 없었잖아요. 나갈 수 있는 데가. 중국은 워낙 중국 전기차 시장이 크긴 한데 중국 자체에서 다 조달을 해버리니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격전지가 작년까지만 해도 유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 투자를 겁나 또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헝가리에다 공장 만들고 많이 했었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미국이 이렇게 딱 커지면 그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거기 맞춰서 같이 투자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대로 고객사가 있으니까 거기로 간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공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어디서? 그거를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44조 원 퍼주고 55만 명분의 백신밖에 못 받았다.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로. 네, 뭐 제 생각에는 같이 맞은 게 아닌가, 그냥 이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서 각 입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결국적으로 원하는 거 미국 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셀이 그냥 배터리를 만들자 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배터리 안에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밑에 있는 이제 소재를 보더라도 미국이 사실 들고 있는 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조립 공장이 없는데. 조립 공장이 없는데. 소부장이 있을 리가 없죠. 없고. 들어보니까 뭐 동박 같은 경우에는 만들면 하루에서 이틀 내로 그걸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에 기지가 있으면 미국으로 가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뭐 이렇게 시차가 벌어지면 그만큼 이게 손상이 가가지고 무조건 그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국 내에도 어쨌든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소재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의 점유율을 보니까 그것도 거의 뭐 중국이 한 20-30% 하고 있고, 일본이 또 소재에 좀 강국이다 보니까 일본이 좀 있고 뭐 있는데, 미국은 사실 3M도 있고 뭐
두퐁, 예, 뭐 바스프 이런 애들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 이렇게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이 크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는 셀 회사도 없고 소재 회사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소재 업체들이 같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같이 나가서 예를 들어 뭐 LG 공장 여기 있으면 LG와 원래 같이 했었던 한국에서 했었던 소재 업체들이 나갈 것이고 그럼 거기서 소재 업체들이 이 업체와만 같이 일을 할 것인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현지에 있는 이제 다른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텐데 그래서 사실 셀 회사 입장에서도 되게 큰 시장을 확보한 거지만 소재 회사 입장에서는 더 큰 기회를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이거 생각이거든요. 약간 불확실성 영역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LG하고 SK가 미국에 진출해서 진짜 미국 시장을 다 먹는다. 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여기에 시장이 네네. 생기면 분명히 경쟁자들이 생길 그쵸, 건데 그러면 미국에도 분명히 배터리 제조를 하려는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거기서 나올 때 그럼 자기들은 조립을 할 텐데 그럼 소재를 어디서 받아올 거냐 그러면 검증된 데서 받아와야 된다는 그쵸, 거죠. 예. 그럼 이미 공장을 짓고 소재를 조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회사가 될 것 같은데 그 회사들로부터 아무래도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지금 쭉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동박회사 같은 경우에는 SKC가 가지고 있는 SK 넥실리스가 이미 이제 미국 공장을 올 초에도 미국 공장을 투자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좀 확실히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SK 이노베이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그 들어갈 옆에 따라 이유가 들어가죠. 없고 사실은 근데 이게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 공장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 한 1, 2년 정도를 이제 투자를 더 늦게 해도 된대요. 어차피. 왜냐면 거기 공장을 짓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예. 당장 소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SK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미 유럽에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땐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 마련을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 초에 뭐 유럽에 확정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이 한다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그 원래 옛날 두산 두산 솔루스. 솔루스의 동박회사인데요. 역시 여기도 저 일본에 있는 토요타랑 손을 잡고 이제 나간다,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을 의외네요. 그러니까 도요타랑 손을 잡고 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도 도요타도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거기서도 뭐 도요타가 아직 전기차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거기서 뭐 하이브리드를 하든 뭐 네네. 친환경제를 하려면은 어쨌든 배터리가 필요하고. 네. 근데 자기네 일본의 파트너가 아니라 솔루스 첨단 소재랑 그렇죠. 만나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하네요. 특이하죠. 예. 예. 그리고 뭐 듣기로는 뭐 그 토요타 말고 다른 업체랑 조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 VJ가 다른 데랑 같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조금 들리긴 한데 이건 뭐 확실하진 않고 좀 예. 얘기했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양극재. 예, 뭐 GM, LG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도 같이 나간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많아요. 뭐 SKI 테크놀로지, 블리막. 예, 여기는 얼마 전에 이제 상장하면서 제가 그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는지를 좀 보고 투자 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땐 거기 뭐 지금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은 85%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야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 같으니까 그러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여기도 미국 진출을 좀 검토하고 있고 여기는 뭐라 그래야 돼요? 양극재도 하고 첨가제 같은 걸 좀 하고 그다음에 전해액하는 회사들 엔캠,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뭐 이런 회사들도 미국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말고도 뭐 추가적으로 다른 소재 업체들도 많을 텐데요. 뭐 제가 생각하건데 뭐 여유가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여기는 만들기만 하면 바로 물건이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를 뭐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그쵸. 받을 때 아니, 뭐 그 돈 가지고 뭐 하려 그래요? 그러면 저기 SK 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공장을 짓는데 여기가 몇 대를 만들 때 우리가 이만큼을 납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안 빌릴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진출이 빨라질 거고, 좀 한 가지 봐야 될 점은 이런 업체들이 기존에 했던 고객사가 아니라 다른 고객사를 확장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빨리 파악하는 게, 좀 파악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사실 좀 실적을 볼 때 되게 어려운 거 중에 하나가 이게 미래 가치가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네, 이게 그렇죠. 워낙 독점적으로 하다고 경쟁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야 전기차 시장이 이만큼 커질 거니까 배터리가 얼만큼 커지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보통 네. 추정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네. 이게 하나하나의 이벤트, 그러니까 실제 이 미래가 실제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SKC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 키보스코 케미칼, SKIT, 뭐 에코프로비엠, 동아일렉트로라이트, 엔캠 이런 회사들도 그 전에 와 이렇게 될 거야를 넘어서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이 일어난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정상회담에 가려져 있었던 실제로 어떤 투자 계획들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 얼마 전에 SK 이노베이션이 뭐 외국계 증권사 때문에 그 증권사에서 낸 보고서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뭐 네. LG 화학은 그 전에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하락을 크게 했었고 또 이제 거기서는 두 번째 나왔던 다른 회사에서 냈던 보고서에서는 배터리 셀 회사의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미국이 자기네만의 공급망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저는 내재화 이슈가 뭐 이건 좀 다른 의견이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는 자동차 회사의 내재화 이슈. 이것도 배터리 셀 회사에는 분명히 좀 위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실제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단가를 낮추는 압박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가운데서 가장 좀 그래도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이런 소재 회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소재 회사들은 여태까지 우리나라만 이렇게 해왔는데 다른 나라에서 다른 현재 로컬 업체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시장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기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상회담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정상회담이란 이벤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이 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멀어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44조 원이라는 숫자만 봤지 현대차가 거기다 공장을 왜 만드는지 LG가 왜 만드는지 LG 냉장고 이런 거는 거기도 2천억이면 작은 투자가 아닌데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얼마나 그 냉장고 수요가 많았는지도 별로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대기업 나가면 보통 다 같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간 기업들이 보면은 그 회사를 보고 나가긴 했지만 거기서만 영업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또 다른 데들도 뭐 미국에서 뭐 진짜 자국의 배터리 기업을 키우겠다. 그럼 자국에서 배터리 기업을 만들면 또 거기에 납품하는 거는 그렇죠. 현지에 있는 한국 업체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한국의 어떤 경제 영토가 정말 넓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진짜 머지않은 시점에 좀 가시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박지은 기자가 준비했던 그 배터리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도 좀 눈여겨봐라라는 것들이 정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얘기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발전은 제가 조금 더 빨리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전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